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이 내 노후 자금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아마 다들 하실 겁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슈로더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직장인들 대다수가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과소평가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은퇴자들의 15%가 충분한 자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내 자산을 지키고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증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또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머니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7시가 돼도 햇볕이 굉장히 강하네요. 오늘도 내내 좀 폭염에 많이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머니맨 함께 하시면서 더위도 조금 날려 보내시고 또 재테크 공부하시면서 또 이 여름 같이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25-82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SNS 최근에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챙겨보고 있고요. 방송에도 많이 참고할 테니까 그때그때 많은 의견들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요. 함께한 파트너스의 최유진 여선이 오늘도 함께하시고요. K-웨일즈 이원재 대표 오늘도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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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오늘도 진짜 더웠어요. 그렇죠?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뭐 네, 거의 최고. 114년 만에 뭐 폭염이라고 하는데 좀 뭐 한 1, 2분만 밖에 걸어 다녀도 완전 뭐 녹아 내릴 것처럼. 네. 제 주변에 일사병 걸리신 분들 이제 하나둘씩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그쵸? 3주 전에 그때 방송할 때 막 탈진 현상 왔었잖아요. 네. 다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서 하루에 거의 1인 1닭으로 치킨은 아니지만 뭐 삼계탕 이런 걸로 여름을 잘 나고 있습니다. 진짜 현명한 또 여름나기 방법을 살만 찌는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머니맨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자주 보세요. 저희 방송 솔직한 답변. 머니맨은 최유진 대표님이 이제 출연하시는 거는 거진 다 챙겨보고 있고요. 보셨어요. 방송 출연 준비하면서 몰아서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직접 여기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내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끊임없이 뉴스 플로우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 한 860만 원대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변동성도 심하고 또 악재들도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아마 매매하기 힘들다. 가상화폐 거래로 정말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암호화폐 마진 거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이쪽으로도 좀 활로가 열려 있다라고 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오늘 제가 그 마진 거래라는 단어를 썼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통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순매수로 매매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CM이나 여러 가지 선물 거래를 통한 방법도 있고요. 한창 작년에 한국에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었을 때 그 차익을 이용하는 재정거래 방법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변동성이 아무래도 자꾸 박스권 행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마진거래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마진거래를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진거래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선물 거래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과 그래서 자주 좀 비교가 되나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선물 투자는 어떤가요? 선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을 뺀 나머지를 해외 선물 투자라고 하는데 선물도 마진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매수나 공매도 포지션으로 양방향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간 빼고 23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점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네. 거의 뭐 24시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선물 매매는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 선물 투자의 가장 특이한 점은 네. 레버리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적은 증거금으로 폭발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나 수익률 네. 높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물 투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진거래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개념으로. 네, 네. 마진거래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네. 가장 많이 쓰시는 마진거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배부터 최대 100배까지의 레버리지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0배요? 네, 100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무섭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양날의 많이 검사. 드네요. 저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그쵸, 네, 네.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 마진 거래 선물 투자와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또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네, 보면 조금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공통점이 24시간 쉬지 않고 거의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점, 네, 그런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도 그렇고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아무래도 네. 정통적인 투자 방식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공매도 방식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공매도라는 게 빌려서 없는데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없는 비트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없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빌려서 이제 지금 가격보다 다운된 가격에서 네. 다시 산 다음에 빌린 비트코인만큼을 이제 다시 갚아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없는 그 비트코인을 빌릴 때 수수료도 냅니까? 네. 수수료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순 매매하고 마진 트레이딩이 뭐가 이제 다를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봐주세요, 대표님. 네. 순매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고점에서 파는 방식밖에 취할 수가 없겠죠. 네네. 하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저희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순 매매 아마 방식만 거의 다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마진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시나요, 대표님? 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네. 호가창에 제가 흰 색깔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네네. 저기가 네, 네. 8,290달러 정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네. 현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8,290달러에 현재 100개도 안 되는 비트코인 매도백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전통적인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만 보시고 저 구간에 매물이 얇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순매수나 혹은 그냥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네. 마진거래 호가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전 차트요. 네, 전 차트를 다시 좀 살짝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거보다 한 개 더 전에 차트를 볼까요? 네. 지금 검은색으로 네. 표시된 가격을 보시면 네. 8,290달러에 현물 차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매물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매물이 걸려 있는 건 어떻게 여기서 확인을 하죠?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네. 3천만 달러의 매물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까 현물 차트와 비교해서 호가창을 보시면 이제 현물에선 볼 수가 없었던 네. 저 구간에서 강력한 약간 저항대가 존재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보통 마진거래 하시는 분들은 네, 저렇게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 구간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저런 식의 매물을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이 박스권에서 이제 현물에 앞서서 선행하는 마진거래에 대한 특징들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렇게 순매매보다는 마진거래를 먼저 보시는 게 네. 매매하시기에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접해보니 호가창들이 막 나타나니까 정신도 없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일단은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떻게 좀 읽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봉 차트도 준비해 오셨는데 그것도 네네. 좀 봐주세요. 네, 일봉 차트 봐드릴게요. 일봉 차트 볼까요? 네. 일봉 차트 경우에는 지금 2017년 12월 최고가 2만 달러를 찍고
지금 최저가 6,000달러까지 약 70%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드리고 이게 있는데요. 최근인가요, 그러면? 네, 최근에 네네. 일봉 차트입니다. 네네.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라고 마냥 손 놓고 있기보다는 네. 공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거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가요? 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네. 70% 가까운 하락을 겪으면서 이제 공매도를 그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매수 구간을 제가 어느 정도 포착을 해봤는데요. 네네. 직전 고점과 직전 고점을 연결하는 하방 트렌드 라인을 그으시고 제가 첫 번째 왼쪽 지금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선으로. 첫 번째 네. 동그라미와 두 번째 네. 동그라미가 추세선을 맞고 지금 강력한 조정을 받는 게 보이시나요? 완전히 하락 패턴이네요. 네, 완전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네. 적어도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은 일봉으로 보셔도 두 네. 번의 공매도 자리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이 거예요. 동그라미 지점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두 번의 지점이 나오지만 네. 굉장히 패턴이 빠른 공매도 특성상 4시간봉, 1시간봉, 2시간봉, 30분봉으로 보면은 더 많은 공매도, 공매수 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한시도 눈을 팔 수가 없겠네요. 일중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 분 단위로 뭐 10분 단위로 자꾸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네, 이게 4시간 봉 차트네요. 나오네요. 네네. 아까 일봉 차트로 그어놓은 하방 트렌드 라인이 왼쪽에 보이시는 선이고요. 네.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로 보시면 네.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나머지 오른쪽에 네모 구간이 표시된 게 네. 공매도를 잡으실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포인트였어요. 네. 네. 지금 빨간 색깔 선을 보시면 이게 99일 이평선인데요. 네. 4시간 봉으로만 보셔도 장기 이평선에 맞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다 공매도 잡는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4시간이 아니라 1시간, 뭐 5분 봉, 30분 봉 이렇게 보면 더 기회가 많이 보이겠어요? 쪼개서.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네.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금 공매도 기회는 약 4번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뭐 만약에 5분봉, 15분봉으로 보신다면 4번이 아니라 40번, 뭐 80번까지도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저 따라가면서 보니까 네 그런 생각 진짜 딱 드네요. 사실 근데 집중하시면은 오늘 이 시청자분들이 처음 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마진 거래가 있어서라고 보면은 사실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그 가상화폐에 대한 핑크빛 전망 이런 게 있다가 올해 이제 초부터는 굉장히 이제 또 완전히 뭐 급락세가 오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 이제 뜨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순환매 장세도 온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잠깐 또 올랐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순매만 하시는 분들은 뭔가 너무 대응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상승장에서만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걸로 뭔가 이제 이제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네. 조금 더 아까 이제 그 이원재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선물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것처럼 네. 24시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양방향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네, 네. 최대의 장점인데 이제 그런 점들을 활용을 하면은 네. 무조건 이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공부를 해서 대응한 포인트를 잡으면은 네, 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사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와서 네. 알려드리는 이제 방송의 포인트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많이들 이런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도 이런 기회에서 하락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점을 네. 좀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마 요즘에 저희가 뭐 키워드 보면서 그 비트코인 열풍, 네, 10대 키워드 정리하면서 뭐 가즈아, 농담으로 뭐 한강 가즈아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면 일단은 뭐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한번 좀 이어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적인 동향은 좀 어떨까가 궁금해요, 마진 트레이딩이. 네. 최근 마진 트레이딩이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7월 27일 기사를 보면은 제일 거래소 중에서 제일 큰 마진 거래소의 경우 네.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고요. 100만 개요? 네, 100만 개요. 네. 전체 채굴량이 1,700만 개라고 보시면 네. 유통되는 거래량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엄청난 거네요. 네, 그러면? 하루 만에 거래된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의 많은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안화폐인 알트코인의 경우
같으면은 네.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6천 달러까지 하락할 때 마이너스를 70%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네. 심한 대안화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8%, 99% 또는 상장 폐지된 가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알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트코인에 묻어놓고 가자만 외치면서 소위 말해 계속 버티시던 분들이 네네. 이제 수익 낼 방법을 코인을 찾다 보니까 마진 거래밖에 없기 없구나. 때문에 네네.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눈길을 많이 이쪽으로 이제 돌리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리스크가 큰 만큼 메리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의해야 될 점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인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개수다. 네. 그리고 원화 가치나 달러 가치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전통적인 순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떨어지거나 네. 뭐 상장 그 거래소에서 폐지가 되어도 코인 개수 자체는 남는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하지만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청산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일정 이상의 에버리지를 걸었을 때 네. 10%나 20%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계좌 자체가 모든 게 영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청산이 돼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네네. 이런 점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 네. 기회를 박탈당하는 시장이 또 마진 거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게 그래서 네, 네.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분산 투자나 손절가를 칼같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99번에 제대로 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올리셔도 네네. 마지막 한 번에서 계좌가 깡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뭐 이런 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자. 그리고 비중 조절 중요하다. 네, 손절과 비중이 가장 네.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중 조절 같은 경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00배까지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가진 증거금에서 10배의 마진 거래를 주문을 거셨을 경우 네. 이제 변동성이 10%만 왔다 갔다 해도 제가 가진 변동성 10%에 10배를 곱하면 100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좌에 남아있는 증거금을 모두 써버린 거기 때문에 아. 10% 이상의 변동성을 줘버릴 시 네. 마진 계좌가 터지게 됩니다. 청산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이러한 비중 조절을 하실 때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고 여쭤보시는데 네네. 저는 주로 교차 마진이라는 걸 쓰거든요. 교차 마진이요? 네, 교차 마진을 사용하실 경우에 자유로운 추가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산 가격을 낮춰주는 이제 뭐 분할 손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 마진을 통해서 첫 번째 분할 매수하실 때는 네. 증거금의 약 5%, 그리고 두 번째 매수하실 때는 확실하다 싶은 지점에서는 네. 20%, 30%까지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확실하다 하면은 네. 확신이 들면 네. 데드캣 바운스에 나오실 수도 있고요. 네. 교차 마진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마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교차 마진을 쓰시는 게 네. 가장 현명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팁까지 네, 저희가 들어봤는데 보통 이 비트코인 하면 금하고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금과 비트코인을 약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상품의 걸어온 길이라던가 아무래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금의 성격부터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신다면은 네네.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상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 12% 정도가 치과 치료에 쓰이고요. 나머지 한 5% 정도가 보석 세공에 쓰이고 네. 65%에서 70% 이상이 네. 전통적인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대부분이니까 하더라고요. 투자 수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금은 뭐 주식같이 네.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채권같이 뭐 현금 이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금의 가치를 굳이 찾는다면은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도 요 근래 보여주는 모습들이 네. 전통적인 투자 수단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해지 수단으로.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비교하게 되겠죠. 금이 날까? 비트코인이 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지금은 약간은 불안정한 흐름이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주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노후 자금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 정도가 오면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되고 커질까? 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앞쪽 차트를 보시면 위에 파란 색깔 차트가 금 차트고요. 네. 밑에 약간 초록 색깔, 빨간 색깔 차트로 보이는 게 네. 비트코인 차트인데 네.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으로 최고 지점을 찍은 게 1980년대고요. 네. 1980년대에 저렇게 1차 고점을 기록한 다음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2003년 10월 31일입니다. 네네. 금의 ETF 승인이 난 날짜인데 아, ETF. 네. 네네. ETF 승인이 나고 계속해서 우상향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가파르네요.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했는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나? 이게 연도로 따지는 건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거고요. 아, 금 네네. 같은 경우에는 1차 고점 찍은 게 1980년대였고 ETF 나오고 네. 그다음에 완전 상승. 위에 네네. 거는 지금 추세 2000년대 상승. 현재까지 네네. 차트입니다.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궤적이 일단 압축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뭐 비슷하게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이 금과 같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큰 아무래도 시장이 된다. 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 금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원화 가치로 7,500조에서 네. 약 8,000조 가까이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자로서 원화 가치로 약 300조 가까운 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블록체인 시장을 전부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블록체인의 피 같은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본다면 네네. 300조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지금 상황보다는 약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2019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동향입니다. 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시점이 이제 완전 흐름이 완전 바뀌는 그 지점이 된 거잖아요. 네, ETF가 등장하고 나서 네, ETF가 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ETF 하면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ETF를 한 단어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지수를 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ETF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ETF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네.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성과 보장성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걸 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형 투자 펀드라든가 투자 은행에서 ETF를 담을 때 네.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기타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네. 비트코인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매수세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비트코인 ETF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비트코인 ETF는 아직까지 승인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네. 네. 그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시장의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시도는 13번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네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페이스북 소송 문제로 유명해졌던 윙클보스 형제가 네네. 비트코인 ETF를 2번이나 신청했지만 2번 다 고배를 마셨죠. 네, 최근에 가장 ETF 신청이 빠르게 거절된 거는 2018년 7월 28일이었나요? 아, 막 며칠 전이었네요. 네, 바로 네네. 한 주 전이었죠. 네네. 그때 ETF 거절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또 ETF 거절로 인한 비트코인의 급락이 한 번 있었고요. 네네. 신청의 승인이 13번이면 10번 찍어서 안 나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번번이 조금 승인이 안 난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2013년 이후로 약 13번의 ETF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요. 네네. 거래소 SEC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를 심사를 합니다. 네.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반려된 이유가? 네. 가장 최근에 2018년 7월 28일 말고 네. 2013년 7월에 윙클보스 형제가 신청한 ETF 승인 거절 사유서를 보면 네네. 거래소 조항 6조에 보면은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네. 관행에 대해서 거래소를 통한 충분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SEC에서 발표한 점이 있죠. 교란 행위. 네. 그런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과 그리고 감시 공유 협약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ETF 승인에 대한 걸림돌은 계속해서 남아 있다고 보고요. 네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에 의해서 ETF가 이제 승인이 날 것인가, 계속해서 거절이 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9월 정도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많은 분들이 9월에 이제 결정이 된다는 CBO이나 네. 이제 뉴욕의 투자 회사인 솔리드엑스라든가 바네이크가 신청한 ETF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데 9월 정도? 네.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문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네. SEC와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의 감시 공유 협약. 네. 이게 뭘 뜻하냐면 얼마 전에 테더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테더라면은 이제 1달러의 가치를 네. 나타내는 발행코인 1테더로 이제 달러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데요. 네네. 이러한 테더라든가 아니면은 충분한 비트코인 그리고 그 밖에 알트코인들이 거래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보유량을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SEC에서 받아내고 그런 협약들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감시 공유 협약이나 정보 공유 협약이 전혀 없다 보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들의 불법적인 행태라든가 최근에 나타났던 해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겠죠. 아직은.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시장 교란 행위가 너무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 ICO 스캠 같은 경우도 많았죠. 있었고, 네. 그다음에 ICO를 제외한 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통한 탈법 행위, 탈세 행위, 네.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라든가 네. 뭐 그런 제재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네. SEC에서 아무래도 ETF 승인에 대해서 계속 보류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9월은 조금 빠를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승인이 났을 경우와 안 났을 경우, 네,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올해 말고 작년까지였죠. 네. 작년 10월 31일인가 3월 경우에 보면은 네.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다가 네. 이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승인이 반려됐다라는 뉴스가 뜨자마자 네. 1285달러에서 1085달러까지 약 16%에 가까운 급락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봉상 차트로 보시면은 꼬리가 달리는 게 보이시죠? 네. 네, 그날 16%에 가까운 급락을 기록했지만 바로 네. 다시 올라와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얼마 전 7월 말에도 이제 승인이 반려가 됐습니다. 승인 반려가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가격이 회복되는 걸 보면은 네. ETF 승인에 관한 재료는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네.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트리거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큰 추세로서의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승인이 나는 게 호재긴 하니까요. 네, 승인이 나고 나서 아까 뭐 금차트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을 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시기는 네, 승인이 이 정도에는 좀 나지 않을까라는 그 대략적인 시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사실 ETF가 승인날 게 지금 앞으로 한 2개, 3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 있어요? 네. 9월은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하원 의원장이 뭐 G20 회의에서 이번에 발언을 하셨어요. 네. 새로운 규제안이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네. 조금 더 공조를 한 노력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셨는데 네. 막상 규제안이라는 게 한 달 만에 그리고 2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제일 필요한 규제안은 세금 관련 규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소가 세금이요? 네. 네, 네. 세금 관련 규제안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안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나 ICO에 대한 뭐 조금 더 투명하고 네. 공정한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도 계류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내년이나 2020년 정도는 돼야지 네. 제대로 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자리를 잡고 많은 투자자들도 신뢰를 얻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저희가 엿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반
일반적인 마진 트레이딩이 뭔고 왜 이런 하락장, 보합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ETF 이제 시장까지 저희가 좀 두루두루해서 흐름을 조금 살펴봤는데 두 분께서는 많은 투자자분들 만나시다 보면 마진 트레이딩에 관해서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는지가 궁금해요. 이사님은 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원재 대표님을 네.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자리에도 모시게 된 이유가 네. 아까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할 때 뭔가 그 배수가 아까 이제 그 거래소별로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1배수에서 이제 100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증권사에 있었을 때 그 FX 트레이딩이라고 외환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가 워낙 어렸을 때 옛날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저금리 기조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비슷하지만 그런 뭐 재정 거래라든지 아니면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해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실제로 그런 뭐 아주머니들 우리나라 치면 약간 강남 아주머니들처럼 하듯이 되게 보편화돼 있는 거래거든요. 일본은 사실 그런 마진 거래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주식 거래량보다 마진 거래를 하는 그 거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과거 제가 10년 전에도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뭐 증권사에서도 거의 주식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 외환 거래 쪽으로 더 활성화되고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는 그쪽 관련해서 많이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걸 할 때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그 수익도 잘 볼 수 있고 그 아까 대표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그 포인트를 초보자 입장에서 잘 짚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그 뒤늦게 작년 연말 올 초에 이제 이제서야 이제 붐이 일어나니까 뒤늦게라도 타야겠다 했다가 거의 이제 꼭지에서 잡아가지고 비트코인이던 다른 알트코인이던 이제 거의 이제 존버 정신으로 강제적인 비자발적인 이제 강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이거를 사실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쓰려서 사실 사람들이 자기 돈 번 걸 얘기해 돈 그 까먹은 거는 부끄러우니까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돈 벌었죠, 뭐 그러면. 네, 실제로 근데 보면은 실제로 계좌를 까보면은 뭔가 마이너스 막 60%, 막 80% 이렇게 알트코인 이렇게 뒤늦게 하셔서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대응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마진 거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철저한 손절과 그리고 비중 조절이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나와 있는데 그 노하우가 되게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쪽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표님 찾게 된 거고. 친해지신 거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약간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쪽 관련해서 좀 더 노하우가 있다면 오늘 방송 나오신 김에 좀 풀어주세요. 네. 그게 진짜 사실 근데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 포인트 어떻게 잡지? 이런 거. 맞아요. 포인트를 잡는데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골든 크로스라든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을 예상해서 골드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가져가시다가 직전 고점이라든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전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가 얼리어트 파동 같은 걸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두루두루 다 쓰는 편이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평선 매매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평선 매매.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사실 7일선과 25일선 그리고 99일선의 3가지 선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선만 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타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얼리어트 파동이라든가 또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타점을 계산해봐도 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 해주시니까 열심히 메모를 해서 제가 진짜 쓰는데도 모르겠네요. 이게 봉이 조금 다른 게 일봉이 7일봉, 뭐 25일봉, 99일봉 이런 거 주식에서 잘 안 보는 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점이 다르네요, 이게. 봉도. 비트코인 이평선 매매를 하시려면은 사실 1봉, 3분봉, 5분봉부터 15, 30, 1시간봉부터 2시간, 4시간, 6시간, 12시간, 1봉 이랑 주봉까지 다 보셔야 돼요.
전문적으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제 주변의 네. 비트코인 마진 트레이더들은 모니터를 4개 정도 쓰시거든요. 진짜 그러셔야 되겠어요. 그쵸? 한눈에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쵸? 차트를 한 12개 정도 켜놓으시고 와, 각각의 네. 봉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띠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계속 타점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코주부 카페라고 치시면은 저희 네.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코주부 카페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주부 카페예요, 대표님? 코인 주식으로 부자 되기를 줄여서 코주부 카페입니다. 그래서 코주부. 네. 주변에서 이 투자에 저도 알아보니까 이 마진 거래 관심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잡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고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히 리스크나 뭐 손절이나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봤는데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겠죠? 네. 아무래도 차트상 타점을 잡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한 2년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차트를 본 게. 네.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업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차트상 뭐 봉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주식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차트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실력을 늘리시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진 트레이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실제로 또 하시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들을 조금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전에 일반 주식 투자를 3년 정도 병행을 했었고요.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바로 직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외 거래소만 지금은 마진이 되지만 코인원이라던가 뭐 국내 CMO 업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마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때였고요. 그때 저는 시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자 이제 마진 거래를 주로 했는데 3번 정도 청산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 정도.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투자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청산 가격으로 100만 원, 200만 원만 손실을 봐도 뭐 하늘이 약간 노래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을 너무 많이 투입하지 않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사님.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모의 투자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일본에서 그 아까 FX 거래를 할 때도 실전 거래를 뭐 시작하는 것보다는 모의 투자를 통해서 뭔가 충분히 숙지를 한 경우에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더라도 이제 실전 거래를 시작을 하실 때도 큰 시드를 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 마진 거래뿐만 아니더라도 리스크가 큰 자산들은 자산 관리를 할 때 전체 자산의 뭐 10% 이상을 넘기지 마라. 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잃어도 되는 돈 그리고 당장 필요 없는 그런 걸로 투자를 들어가야지 조급한 마음이 안 생기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해외 선물이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것처럼 굉장히 봐야 되는 것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사실 공짜는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큼 잘 모르고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바로 이제 그 덕분에 당하고 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라서 섣불리 이제 그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하락장이 지속되고 박스코인이나 횡보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뭐 코인 쪽 재미없어.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 대응이 안 되나 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시장 탓, 나라 탓, 뭐 남 탓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그런 이제 수익의 장을 내는 거는 진짜 고수의 영역인데 열심히 다들 시간 내서 공부하시는 만큼 그런 이제 기회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락장 그리고 이런 보합권 조금 박스권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팁으로 마진 트레이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는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향후 어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도 보니까 900만 원 저희가 지난주에 넘었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 900만 원 또 다시 조금 밀려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두 분의 좀 전망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먼저 대표님. 네. 사실 이번에 가장 저점을 기록한 게 한 달 전이었나요? 네. 5,700달러에서 5,800달러 선에서 저는 사실 내심 더 빠지길 바랬어요. 4,800달러에서 4,900달러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네. 수렴 기간을 조금 더 거쳐줬다면 이제 12월이나 11월에 대세 회복장 또는 상승장으로 인해서 직전에 최고점이 2만 달러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네. 적어도 15,000달러 이상은 네. 기록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이 조금 큰 시장이고 해외와 국내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매집 세력이나 소위 말하는 고래라고 하죠. 네. 이런 집단들도 자기네들끼리 뭐 매수를 한다던가 네. 던지다던가 이런 세력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조금 빨리 회복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회복세를 띄었다가 다시 오늘과 어제였죠. 네. 한 8% 정도 꺾이는 빠지고.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패턴으로 가면은 차트상 분석으로 보면 연말까지 직전 고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추세 전환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아버리면 네. 앞으로 5,700달러에서 6,000달러 선에서 형성되었던 직전의 그 지지라인 네. 이런 직전 지지라인이 부서지고 조금 더 이탈할 수도 밑으로 있고.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럴 땐 또 마진 트레이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대세 상승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대세 상승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아무래도 신규 유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거겠죠. 신규 유입. 네. 네네. 실제로 원화 입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 지금 제한적으로 풀려 있는 게 네. 세 곳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중에 가장 거래량이 많고 통화량이 많았던 거래소도 네. 소득 증빙이 안 된다던가 뭐 이전까지의 뭐 기업 은행이나 농협, 뭐 기타 1금융권에 네.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20만 원이나 30만 원밖에 입금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네, 또 NH투자증권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죠. 또 거래 중단됐더라고 계좌에서 그렇죠. 네네. 네, 비트코인. 그런 네. 점에 그런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야지 네. 뭐 기존에 있던 투자들 말고 네. 다른 신규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가격에 대한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정도 선까지 일단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네.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완화 장치 부분들 네,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대표님이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알트코인, 이제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그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면서 그때 점유율이 거의 한 60% 이상까지 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네. 저평가되고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순환매장이 가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다른 그 알트코인들도 많이 오르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를 좀 보면은 네. 과거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이제 뭐 금과 일반적인 이제 그런 비교는 어렵겠지만 안전 자산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각광받게 되면서 네, 네. 알트코인이랑 이제 그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알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동반돼서 오르는 게 아니라 맞아 예전처럼 안 그러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네네.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만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포인트만.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알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가망이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ETF 시장에서 네. 아까 이제 승인 대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 상위 시총 10개 종목으로 지금 네.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이제 자산 운용사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운용사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가상화폐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조합을 해서 인덱스로 내놓은 그런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굉장히 액티브한 게 아니라 패시브한 그런 펀드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안에는 뭐 리플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들어가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아는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ETF 승인 자체는 그 전에도만 13번 정도 반려가 됐었고 최근에도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는 길은 뭐 쉽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쪽
관련해서 비트와이즈 쪽에서 신청한 그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자체에도 좀 훈풍이 불면서 전체적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좀 대세 상승이 오지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사라든지 정보를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정화되고 제도권에 올라오고 ETF 승인 나면은 그때 정말 나도 마음 놓고 한번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또 버텨야 되는 구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팁으로 오늘 굉장히 또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사님,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에 조금 많이 뜸해졌습니다. 최근 이틀간에 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당분간의 큰 반등이 어렵다면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마진 트레이딩을 잘 공부하신다면 또 하나의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K웨일즈의 이원재 대표 그리고 henkein 파트너스의 최유진 이사와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져봤네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서울전화입니다.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전화와 함께 저희 SNS 통로는 언제든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쪽지나 게시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정말 많이 덥네요. 또 열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부동산 편으로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